이번 시간에는 기복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기복을 좀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이 기복이라는 건 어제는 내가 내 자수 속도 따라가는데 되게 손도 가볍고 잘 따라가졌는데 오늘은 손이 너무 무겁다거나 음성 속도를 따라가는데도 너무 버겁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슬럼프가 왔나 봐요. 또는 이제 컨디션 안 좋은가 봐요. 자수 둥글인가 봐요.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키보드는 누르기 위해서 키보드 장력이라고 표현할게요. 저항값이 존재하죠. 간단히 얘기해서 이 키보드를 누르는 데 있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에너지에 도달해야 이 키보드를 누를 수 있다. 그죠?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10이라는 에너지가 충족되면 여러분들 키보드가 눌러진다 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이 키보드 장력은 변수입니까? 고정값입니까? 고정값이지, 고정값. 예를 들어서 이 키보드가 나 마음에 안 든다고 내일은 더 딱딱하게 변해요? 그렇진 않죠. 결국 여러분들이 속도를 따라가고 못 따라가는 건 슬럼프나 이런 게 아니라 이 물리법칙적으로 보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거든, 사실은. 설명을 해볼게요.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키보드 장력을 이기는 데 있어서 변수들이 존재하는데, 일단 첫 번째, 저번 시간에 들었던 손가락 앞. 이 손가락 앞을 쓰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다, 그죠? 네. 운지법적인 측면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없으니까, 개발된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가속입니다.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가속이에요. 세 번째는 팔뚝 무게 참여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팔뚝 무게가 손끝에 온전히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 전부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손가락 앞을 쓰면서 속기 키보드를 누를 수밖에 없는 이유거든요. 운지하라는 손끝에 팔뚝 무게를 온전히 참여시키기 위해선 이제 사용해야만 하는 근육들에 대한 참여에 대해서 이 메커니즘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근육들이 이제 참여가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사실 거의 한 1 정도밖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좀 수치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가속이라는 건 한 글자를 누르러 들어가는 속도의 총량을 얘기하는데, 그냥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요 속도랑 그리고 이 속도는 어때요? 속도가 다르죠? 이건 느리고 이건 빠르고, 그죠? 이 정도, 속도의 정도를 가속의 양으로 둘 거예요. 이거는 팔뚝 이동 속도라고 전제를 깔게요. 여러분, 속도는 뭐죠? 에너지예요. 그죠? 그러면 이 속도는, 즉 이 가속은 키보드 장력을 이기는 데 있어서 변수다 아니다? 변수야. 이해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오늘은 되게 잘 쳐지는데? 음성 속도 따라가는데 문제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날은 이 가속 수치가 한 3 정도라고 봅시다. 에너지가 좀 큰 거죠? 자, 요거 2개 한번 더 해볼게요. 1이랑 3이랑 더하면 얼마예요? 4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 4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이 키보드 누를 수 있어요? 없어요? 누를 수 없어야지. 누를 수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제 키보드 누르시면서 키보드가 안 들어갔던 적은 없잖아. 아예 막 누르는 게 아예 불가능했던 적은 없잖아. 그러면 그 키보드가 왜 들어갔냐면, 이 부족분을 이제 손가락 앞을 6이라는 에너지를 쓴 거예요. 근데 6만 쓰면 다행인데 플러스 알파로 더 추가해 버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음성 속도 따라간다고 야구 같은 거 어떻게 눌러? 꽉꽉 누르잖아. 실제로 우리가 이 키보드 눌러보면 되게 부드러운 키보드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강한 힘으로 누르시잖아. 그지? 그러면 이 플러스 알파 된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경직으로 이어지는 거야. 경직으로. 여러분들이 다음 글자로 이제 손을 출발시킬 수 있는 손 속도를 내는 데 있어서 방해를 시킨다고.
이해되겠죠? 쉽죠, 여러분? 제가 진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명드릴까 정말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지금 강의를 몇 시간째 찍고 있냐면 지금 13시간째 찍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좀 이 내용들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찍는 시간만 13시간이고 교환 작성하는 데는 엄청나게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고 있는데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가보자. 그런데 이런 날에는 그래도 이제 좀 잘 쳐지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어때? 안 쳐지는 날인 거야. 안 쳐지는 날은 가속이 1밖에 안 난 거야. 이해되겠어요? 1밖에 안 나고 뭐 팔뚝 참여는 똑같이 손끝에 팔뚝무게 참여는 최저치로 참여하니까 합치면 얼마예요? 2죠? 그죠? 그러면 내가 이 못 쳐지는 날에는 손가락 압을 얼마나 써? 아무리 못 써도 8부터 시작하죠. 근데 8만 추가하면 다행인데 이미 이 8도 경직이에요. 경직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만 경직이 아니라 사실 이 손가락 압을 썼다는 자체가 전부 다 경직으로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손을 다음 글자로 빠르게 움직일 수 없게 하는, 속도가 안 나게 하는, 손 속도가 안 나게 하는. 그런데 이제 8만 추가하면 뭐 다행일 수가 없어요. 이때 뭐 속도가 아예 안 나실 텐데. 이렇게 되면 이 못 칠 때는 훨씬 더 이제 손이 더 무겁고 음성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내가 어제는 잘 쳐졌는데 오늘은 안 쳐지고 이러는 게 여러분들이 뭐 연습을 열심히 안 해서 또는 연습을 열심히 해서 막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제 너무 쉽지 않나요? 그냥 이게 다예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제 말에 반박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박을 일단은 설명드리기 전에 그건 있어요. 선생님 저 기복 아예 없는데요? 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이것대로 문제야. 이분들은 이제 저희 1급 영상, 제가 치는 거랑 원장님 치는 거 보고 팔뚝 이동이 어때요? 자유로운 게 보이죠? 근데 이런 분들은 팔뚝 이동 하나도 안 하고 손가락만 움직이면서 누르시는 분들이야. 그럼 팔뚝 이동량 자체가 없으니까 가속이 고정값이야. 가속이 뭐 예를 들어서 1로 아예 고정값이야. 어떤 날에는 3이고 어떤 날에 1이고 이런 분들은 이게 그래도 이제 잘 쳐지는 날이 있는데 이 팔뚝 이동 자체가 없으신 분들은 이 가속이 고정값이어서 잘 쳐지는 날도 없고 그렇다고 못 쳐지는 날도 없고 그냥 한 250자 이상부터는 아예 음성 속도를 진짜 못 따라가게 써서 이제 좀 정확하게 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속도 자체를 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학생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고. 자, 다시 돌아와서 원장님 저는 반박을 하고 싶습니다. 원장님 말대로라면 저는 생각이 다르다. 아니 지금 기존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게 결국 열심히 이제 듣고치기 치고 보고치기 치면서 계속 음성 낭독 파일 반복해서 치니까 결국 자수가 오르지 않느냐. 자수가 오르다 보니까 심지어 자격증 따서 일 잘하지 않느냐. 뭐가 문제야? 야, 네 말 틀렸다. 야, 우리가 기존에 하던 대로도 우리 속도 올라간다. 라고 이제 반박을 하실 것 같아요. 자, 요것도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수가 일단 여러분들이 자수 동굴을 겪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그래도 속도가 올라가는 게 왜 그러냐면 이 가속의 수치를 강제로 올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여러분들은 전부 다 손가락 압을 쓰면서 키보드를 누르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손끝에, 운전하는 손끝에 팔뚝무게 참여 안 하니까. 그러니까 손가락 압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바닥을 걸을 때 탁 걸으면 박차고 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 손기 키보드 누를 때 어떻게 눌러? 꾹꾹꾹 누르잖아. 뻘에 푹푹 빠지는데 빨리 달릴 수 있어? 없죠? 여러분들은 지금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는 거라고.
그런데 그 손에 힘을 꽉꽉 주면서도 진짜 내가 음성속도 따라가려고 아득바득 노력을 하니까 이 가속이 올라가는 거야. 정말 미약하게 조금씩. 그러니까 자수가 올라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지. 그러니까 이런 대단하다라고도 생각하고 이제 근데 연습하는 이 공부 양과 이 효율을 봤을 때 효율이 아주 떨어지죠. 그리고 이건 여러분 이렇게 올려서 팔뚝 이동 속도가 조금 오르다 보니까 가속의 양이 조금씩 커지는 거야. 그냥 4도 되고 5도 되는 거야. 막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지. 가운데 플러스는 빼고. 그러니까 조금씩 올라가니까 어때? 팔뚝 이동 속도가 조금 늘어가니까 계속 음성 따라고 노력하니까 키보드 장력을 이기는 데 있어서 좀 더 큰 에너지로 작용을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수가 올라가는 건데 이거 안 좋은 거야. 비정상적 가속이거든, 이게 정말 위험한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수가 올라가면 이제 여러분들의 미래는 정해져 있어요. 뭐 돈을 못 번다. 이건 이제 사실 완전히 참은 아니겠죠. 이제 이렇게 해서 1급 따서 공공기관에 들어가시는 분은 또 일 잘 하겠지. 근데 왜 이게 안 좋냐면 속기를 하는 데 있어서 보는 거예요. 속기 실무 능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떨어지는 거거든. 왜냐하면 봐요. 우리가 생각해봐. 여러분 우리 속기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듣고 치는 사람들이야. 그지? 듣고 치기를 하는 사람들이 속기사예요. 사람 말을 듣고 치잖아. 가운데 어떤 이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냥 듣고 치기만 하는 거야? 아니지. 인지라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 인지. 그러니까 본인들이 또는 우리가 속기사들이 다음 글자 뭘 칠지도 듣지도 못했고 인지도 못했는데 손이 나갈 수가 있니? 그건 아니잖아. 듣고 글자를 인지하고 칠 수 있다고. 인지가 굉장히 중요해.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삶 속에서 많은 글자들이 있잖아요. 뭐 컴퓨터면 컴퓨터 한 글자씩 본다면 되게 많은 글자들이 있잖아. 그럼 여기서 질문. 모든 글자 하나하나를 우리가 많은 글자들이 있는데 그 글자들을 인지하는 데 시간이 동일하게 들어갈까? 글자들마다 다르게 들어갈까? 다르게 들어갈 것 같죠. 뭔가 이 말 뉘앙스를 보니까 다르게 들어갈 것 같죠. 다르게 들어가요. 예시를 들어보면 뭐 많이 예시를 듣는 예시지만 어느 산골 마을에 호랑이 살았습니다. 어때요? 인지하기 쉽죠. 일반 키보드로도 부드럽게 칠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올해 대한민국에서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 최초로 발생한 지역은 제주도입니다. 어때요? 중증열성하고 탈자가 낫겠죠. 그죠? 자, 인지하는데 각 글자마다 인지하는데 시간이 다르게 들어간다는 거야. 근데 중증열성 혈소판을 가지고 한번 보자고. 중. 여러분 중이라는 글자가 어려워? 생소해? 그건 아니잖아. 증이라는 글자가 생소해요? 뭐 정말 지금 속기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아니면 뭐 생소할 것까지는 없는 글자잖아. 혈은 어때? 뭐 생소할 게 뭐가 있어. 그냥 뭐 히읗 어딘지 알고 여 어딘지 알고 리을 어딘지 아는데, 그지? 소판 다 마찬가지야. 한 글자만 보면 생소한 글자는 사실 거의 없어. 겉핥기 뭐 이런 거 말고. 이해되겠죠? 생소한 글자는 없는데 그러면 결론이 뭐야? 글자의 조합이 생소할 때 인지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아하. 그러면 잘 따라오고 있죠? 인지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글자도 있고 조금 들어가는 글자도 있는데 그 글자들이 어려운 글자들은 없고 조합이 생소할 때 인지하는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는데, 자 봐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결국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330자로 가기 위해서 1급을 합격하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가속을 엄청나게 올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면 지금 한 250자 분들은 정말 공감할 텐데 그 이상 분들은 음성 낭독 딱 시작되면 어떻게 해? 준비 시작하고 사람 말하는 거 미친 듯이 따라가지. 멈추지 않고 그냥 최대한 빨리 최대 속도로만 치는 거야. 최대 속도로만. 이러면 어떻게 돼? 속기라는 자체가 안정적으로 속기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왜?
방금 얘기했잖아. 사람 말에 이 약어라든지 글자 조합에 따라서 인지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다른데 여러분들은 키보드 장력을 이기기 위해서 가속을 항상 맥스로 가져가. 그럴 수밖에 없지. 아니면은 손이 무거워질 테니까. 손가락 압을 많이 쓰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대로 빨리 달리다가 여기서 처음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 나왔다. 이거 기본 약어거든요. 쉽잖아. 이럴 때는 이 최대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갔는데 갑자기 그 뒤에 카자흐스탄이 나왔다. 어떻게 돼? 멈칫거리고 박자 나버리지.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시험 점수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실무에서는 어떻겠어? 계속 영상 뒤로 가기를 누르고 계속 멈칫멈칫거려서 나중에는 이 영상 시간, 이 작업 시간 이제 한 20초 치는데도 막 한 5분, 6분 들어가고 막 이래.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가속을 키보드 장력을 이기는 데 많이 이용해버리게 되니까 우리는 이 가속을 사실 이건 활용 내용인데 여러분들한테 들어가면 너무 어려운데 변수로 작용을 시켜야 되거든. 변수로. 왜냐하면 아니에요. 이건 하지 맙시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가다간 열심히 하면 자수는 올라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복이 많이 생기는 거야. 기복의 이유죠. 그분 아세요? 속기사 유튜버신데 춤 땡땡 속 땡땡 유튜버 아시죠? 왜죠? 이제 구독자 수도 많던데 제가 보니까 이분이 저희 학원에서 예전에 3개월 배웠거든요. 이분 얘기를 지금 왜 꺼내냐면 이분이 상담을 왔을 때가 기억이 나. 이분 상담 내용을 쭉 들어보면 어떤 내용이었냐면 지금 1급 반이래요. 1급 반이래. 그러냐? 지금 1급 평균 점수가 93에서 94가 나온다고 기억해. 지금 요 정도 나온대. 평균 점수가. 그래서 저랑 원장님이 물어봤어요. 아니 지금 학원 왜 왔어요? 그러면 그냥 자격증 따시면 되잖아요 하니까 이제 고민이 나오는 거야. 자기가 1급 이 평균 점수가 2년 전부터 나왔대. 근데 지금 2급도 못 딴대. 1급은 당연히 계속 떨어지고. 이해가 안 되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1급 평균 점수가 93, 94가 나온대. 근데 어떻게 2년 동안 1급도 아니고 2급 시험이 떨어지냐고. 그 이유는 기복 때문이야. 기복. 왜 그러냐면 이분 치는 거 보면 학생 치고는 참 연습 많이 열심히 했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나쁘지 않았어. 근데 한계가 너무 우리 눈에는 보였지. 그래서 이제 그걸 고쳐줘가지고 이제 시험 1급 합격하셔서 이제 스승의 날 때 이제 저희한테 카톡도 와가지고 이제 선생님들 때문에 합격한 것 같다.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제 카톡도 주셔서 이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사람의 이 학생분의 케이스를 한번 녹여보면 그건 거야. 봐봐. 1급 평균 점수 93, 94 나오면 뭐하니? 조금만 어려운 단어, 생소한 명사가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 점수가 81, 83, 한 10점 가까이, 10점 이상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 시험 대비반 공부하시는 이제 3급반, 2급반, 1급반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시험 대비반 1번 파일을 여러분들이 쳤다. 평균 93, 94가 나오는데 이 1번 파일 치니까 생소한 명사가 나와서 83점이 나온 거야. 그러면 학생들 반응 하나같이 뭔지 알아? 83점이 나왔다고? 바로 이제 카페로 들어가서 여러분 시험 대비반 파일 1번 어렵지 않았나요? 라고 해. 그러면 사람들이 막 글 올리겠지. 어려웠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이건 제 점상. 그러면 이제 이 사람 뭐라 생각해? 다행이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건 내 점수가 아니야. 라고 외면한다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1급 평균 점수가 이렇게 높게 나와도 시험에서 합격하는 건 미지수에 가까운 거지. 그러니까 정말 운이 좋아야 합격하고 아니면은 계속 떨어지는 게 일상인 거야. 저도 사실 저랑 똑같은 케이스죠. 제가 이랬으니까. 저도 이래서 2급도 못 땄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기복이구나, 이게 기복의 원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원장님 그러면 일단은 알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 너무 이해되고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도 좀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가 이제 남겠죠. 그걸 설명드리려고 이 강의 찍는 거죠, 그죠? 실제로 이상적인 건 뭐냐면, 이거 좀 지울게요. 실제로 이상적인 건 뭐냐면, 키보드 장력이 이 10이 필요하잖아요. 10이라는 에너지가 있어야 키보드를 누를 수 있다고 치면, 참 여죠. 이거 10으로 맞춰야 돼. 10으로 맞춰야 돼. 그러니까, 애초에 가속이 많이 나든 적게 나든 요걸 10으로 맞춰버리면 키보드 장력을 이기는 데 있어서 손가락 합은 안 쓸 거 아니에요. 이해되겠어요? 네. 이러면은 내 손속도를 저해하는 요소 자체가 없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요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손가락 압을 쓰면 글자 인지 능력이 대폭 감소해요. 전 글자에서 손가락 압을 많이 썼으면 여러분들이 인지 하중이라고 하는데 글자를 인지하는데 시간이 플러스 알파로 더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봐. 글자를 인지하는데 생소한 글자 조합일 때는 인지할 시간이 더 필요한데 그 전들 글자에서 손가락 압을 좀 많이 썼다면 글자를 인지하는데 딜레이가 발생하는 걸 넘어서 뇌 정지가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 거야. 음성 속도가 이런데 내가 잘 따라가고 있어. 거의 한 어절 차이로 잘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기억 안 나는 상황이 있다고 했지, 유튜브에서. 그게 이거야. 전 글자에서 손가락 압을 많이 써버리면 인지 자체가 끊겨. 그리고 기억력이 엄청나게 짧아져. 기억력이 짧아진다는 건 결국 이제 이 속기사에 있어서 프리랜서 세계에 있어서는 돈이지, 돈. 작업 처리 시간이 굉장히 오래 들어가니까. 다시 뒤로 가기를 계속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뒤로 가기를 한 번도 안 하고 치는 속기사가 실제로 있는가 하면 뒤로 가기를 진짜 40번, 막 100번 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 똑같은 파일 10분짜리 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써요? 피로감이 굉장하고 이제 실제로 작업 처리 효율, 시간이 많이 들어가겠지. 결국 이게 기복의 원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다고? 이 가속을 키보드 장력을 이기는 데만 몰빵 때리니까 다음 글자 뭐 칠지 그 머리로 인지하기도 좋은데 손이 먼저 나가버리니까 멈칫거림이 엄청 많이 생기고 오타가 많이 생기고 화면에서 오타 보고 당황해서 탈자 나버리고 이런 상황이 많이 든단 말이야. 그러면 손끝에 팔뚝 무게를 참여시키는데 필요한 근육을 설명하진 않을 거야. 그러면은 이제 형평성이 없죠. 이제 우리 운지법 강의 듣고 계신 분들은 뭐가 되겠어? 그걸 가르쳐 주지는 못해요. 다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조 원장님께서 좀 속성 강의를 좀 해주실 거예요. 속성 강의. 다음 시간에 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를 하고 이런 상태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좀 적용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반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강의랑 이번 강의.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